어제 저녁 설거지를 끝내고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진 싱크대를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말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성공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업적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작은 일들을 해냈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50살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성취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작은 성취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채우고 그것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 혹은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돈하는 순간,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주는 안도감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견디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 올해 61살이 된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 퇴직하던 날 막막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몇 달은 그저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고 또 저녁이 되면 무료함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라면 다시 잠을 청했을 텐데 그날따라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하루 기분이 조금 나았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침 산책이 하루의 시작을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인이 다 해주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고 밥을 차리는 일, 겨우 10분 정도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주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산책과 식사 준비가 자연스러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우울감이 조금씩 걷혔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이 모여 삶의 리듬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58살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셨고 집에는 박 여사님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뒷바라지로 바빴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완전히 잊고 지냈던 취미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광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떨렸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붓을 잡고 종이에 물감을 칠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그림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1시간 남짓한 수업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수업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수업 없는 날에는 집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과일을 그리고 꽃을 그렸습니다. 3달쯤 지나자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여전히 초보 수준이었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완성해낸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립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그 시간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작은 성취지만 분명한 성취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65세 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최 사장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4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큰 마트들이 생기고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최 사장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다가 한판 두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두는 장기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종종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배웠습니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급식 봉사자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싶어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복지관에 갔습니다. 식사 준비를 돕고 배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어르신들의 인사가 뿌듯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이제 봉사활동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할 때처럼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작은 봉사이지만 그것을 해낸다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72살 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정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었습니다. 상실감이 컸습니다. 혼자가 되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함께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정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하고 이불을 개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2사람 몫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 몫만 준비합니다. 그래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큰 집도 아니고 혼자 사니 금방 끝났습니다. 그래도 깨끗해진 집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저녁에는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길지 않게 10분 정도만 통화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밤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정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고. 그런데 작은 일과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외롭지만 견딜만 하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63세 이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장님은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해야